오늘은 스맥이라는 종목의 2025년 상반기 시세 흐름과 함께 기술적 분석을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단기 급등과 조정이 모두 지나간 지금 기술적으로 어떤 신호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현재 흐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시세 흐름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스맥은 올해 초부터 줄곧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6월 중순에 최저점인 1593원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주가는 단기 반등 시도도 없이 계속해서 저점을 갱신하고 있었고 거래량도 매우 미미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6월 하순 들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거래량이 폭증했고 7월 초부터는 본격적인 급등 흐름이 시작됐습니다. 7월 16일엔 거래량이 하루 만에 5,158만 주까지 치솟았고 다음 날인 7월 17일엔 고점 4,930원을 기록하며 단기 피크를 형성했습니다. 그 이후엔 두 차례 음봉 조정이 이어지며 현재가는 3,920원으로 마감됐습니다. 이는 고점 대비 약 20% 하락한 수준이지만 저점 대비로는 여전히 90% 이상 상승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단기 과열 이후 눌림 구간에서 지지선을 테스트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술적 분석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동 평균선부터 보겠습니다. 스맥은 6월 중순까지만 해도 5일선, 21일선, 61일선, 121일선 모두 하향 정렬된 상태였고 그야말로 전형적인 약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6월 말 주가가 반등하면서 5일선이 먼저 상승 전환됐고 이후 21선을 강하게 돌파합니다. 이때부터 기술적인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죠. 7월 초에 들어서면서는 단기 이평선뿐 아니라 중장기 이평선인 61선과 121선까지도 돌파하며 전 구간 정배열 흐름이 완성됩니다. 특히 7월 15일에서 17일 사이엔 이평선 강역이 벌어지며 가장 이상적인 상승 구조가 나타났고 시장의 관심과 수급이 급격히 몰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단기간 내에 하락 정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데 이럴 때는 기술적 반등 이상의 시그널로 해석됩니다. 다음은 거래량 분석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거래량은 상승 초기인 6월 하순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했고 7월 초부터는 폭발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7월 16일 기록한 5천만 주 이상의 거래량은 단기 테마주 급등 패턴에서 자주 등장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고점 이후 이틀간은 거래량이 급감하며 조정이 나왔고 이는 매도세보다는 차익 실현 이후의 관망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된 것이 아니라 과열이 일부 해소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뜻이죠. 주가와 이평선 간 이격률을 살펴보면 7월 17일 기준으로 5일선 대비 이격이 약 20%를 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정도 이격은 단기 과열의 신호로 해석되며 이후 일정 수준의 눌림 조정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18일부터 2번 연속 음봉이 출현했고 현재는 5일선과의 거리를 줄이며 안정화 구간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이평선 이격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지지가 나올 경우 다시 한번 반등 파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이제 모멘텀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MACD는 6월 말부터 시그널 라인을 상향 돌파하며 본격적인 매수 구간 진입을 알렸고 7월 16일 전후로는 히스토그램이 크게 확대되며 강한 상승 모멘텀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7월 18일부터는 히스토그램이 다소 줄어들면서 모멘텀의 피크가 지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기 강세가 일정 부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합니다. RSI 역시 중요한 시그널을 줍니다. 7월 중순엔 RSI가 85를 넘으며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고 현재는 60대 중반으로 내려오며 어느 정도 정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RSI가 향후 50선을 지지하며 반등할 수 있다면 기술적 재반등의 명분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반면 50선 이탈 시엔 좀 더 깊은 조정도 염두에 두어야 할 시점입니다. 볼린저 밴드를 보면 7월 중순 주가가 상단 밴드를 강하게 돌파하며 밴드 외부에서 체류하는 외부 확산 패턴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볼린저 상단을 뚫고 밴드 밖에서 이틀 이상 머무는 경우 상당히 강한 추세가 형성됐다는 의미입니다. 이후 밴드 내부로 진입하면서 중심선으로 회귀하는 움직임이 나왔고 현재는 중심선 지지 테스트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심선은 약 3,600원 부근이며 이 지점은 기술적 지지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봉 흐름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주봉 기준으로 스맥은 장기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 이후 급등 캔들이 2개 연속 출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데드캣 바운스가 아닌 구조적인 전환 시도가 시작됐음을 보여주는 흐름입니다. 이번 주 캔들은 다소 눌리는 모습이지만
전주 종가 위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바닥 다지기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스맥은 6월 중순까지는 전형적인 하락 종목이었지만 7월 들어 기술적 흐름이 완전히 전환된 종목입니다. 이동평균선 정배열, 거래량 폭증, MACD, RSI, 볼린저 밴드 등 주요 지표의 변화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고 현재는 당이 과열 해소 이후 지지 구간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3,800원대 지지 여부이며 이를 지켜낸다면 재상승 가능성도 열려있는 구조입니다. PPT 자료 보여드리기 전에 앞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채널을 통해 주식을 배우고 계시거나 매일 종목을 검색하면서 무엇을 사야 할지, 언제 팔아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좋은 종목을 못 찾아서일까요?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흐름을 읽지 못하고 기준이 없이 매매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미지 한 장, 굉장히 단순한 그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기에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다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황을 무시한다라는 점, 두 번째는 종목만 보고 진입한다는 점, 세 번째는 감정적으로 매도 시점을 결정한다는 점이에요. 우선 시황. 여러분, 주식 시장은 매일매일 수많은 변수들이 작용합니다. 미국 증시, 금리, 환율, 유가, 정치 이슈, 글로벌 산업 흐름 등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내가 매수하려는 종목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에 따라 종목의 탄력도와 거래량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시장이 좋을 때 올라타는 것과 시장이 하락할 때 억지로 버티는 것은 결과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전체 시황을 체크하고 그날의 방향성을 판단하는 데에 시간을 많이 씁니다. 단지 종목 하나를 고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종목이 오늘 시세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인가?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황을 보지 않고 종목을 보는 건 마치 바람의 방향도 모르고 도시지 담배를 띄우는 것과 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두 번째는 종목 분석. 보통 유튜브에서 알려주는 종목, 카페에서 떠도는 추천주 또는 단톡방에서 갑자기 공유되는 정보들. 여러분도 받아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종목을 왜 추천하는지, 어떤 이유로 지금 진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거 간다, 세력 들어왔다, 빨리 타세요. 이런 식이죠. 그런데 그런 말에 속아서 진입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들어간 순간부터 하락이 시작돼요. 왜? 이미 고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분석할 때는 적어도 세 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째, 뉴스의 신선도. 둘째, 차트상의 패턴과 지지선. 셋째, 수급 흐름. 이 세 가지가 함께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안정적인 진입이 가능한 겁니다. 특히 뉴스는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지점이에요. 좋은 뉴스가 나왔다라고 해서 매수했는데 알고 보니 이미 반영이 끝난 뉴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뉴스는 정보보다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이미 언론에서 퍼지기 시작했을 때는 기관이나 세력들은 이미 다 매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보조지표 해석입니다. 여러분, RSI, MACD, 이평선, 거래량 이런 단어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막상 보조지표를 보면서도 어떻게 매매에 활용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RSI가 30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단순한 과매도 신호일 뿐 반등이 온다는 보장은 전혀 없어요. 실제로는 RSI가 20대에서도 계속 빠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중요한 건 RSI가 아니라 그 시점의 거래량 그리고 세력의 의도입니다. RSI는 보조지표예요. 말 그대로 보조, 주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표는 참고용이지 맹신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건 보조지표를 수급과 세력 흐름, 시장 전체의 분위기, 해당 종목의 위치와 함께 해석해야 진짜 의미 있는 신호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냥 숫자만 보고 판단하는 건 정말 위험한 습관이에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그럼 나는 대체 뭘 믿고 매매를 해야 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제가 매일 여러분께 아침에 정리해서 드리는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그냥 종목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 종목이 오늘 어떤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지, 시황은 어떤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보조지표들이 어떻게 작동 중인지까지 전부 한 번에 체크해 드리고 있어요. 이 모든 내용을 전부 무료로 구독자분들께는 100%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조용히 수익을 내고 있어요. 소문난 종목, 다 알려진 정보는 이미 시장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정보보다도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언제 진입하고 언제 빠질지 판단하는 기술입니다. 그 판단을 돕기 위해 제가 매일 정리하는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나도 저런 정보 받고 싶다는 생각 드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문자 주세요.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1-6621번으로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바로 아침 시황 브리핑부터 핵심 종목 분석, 보조지표 해석까지 한 번에 보내드릴게요. 따로 결제나 가입 필요 없이 그냥 문자 하나면 끝입니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에서도 STOCK인 6611 채널 운영 중이니 편하신 방식으로 받아보시면 됩니다. 앞서 기술적 분석에서 급등 흐름과 조정 패턴을 짚었다면 이번 시간엔 왜 이 종목이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맥은 본래 공작기계와 자동화 시스템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중소형 제조업체입니다. 한때 산업용 기계와 NC 장비로 잘 알려졌던 기업이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키워드로 재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24년 하반기부터는 AI 로봇 및 통신 장비 솔루션 공급 확대가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되면서 종목의 성격 자체가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 가장 큰 관심을 받게 된 계기는 정부의 디지털 전환 지원 정책과 맞물려 AI 솔루션 통신 장비 사업부가 부각된 점이 큽니다. 스맥은 최근 공시와 언론 보도를 통해 AI 기반 제조 자동화 솔루션 스마트 팩토리 구축 관련 수주 성과를 언급하고 있고 실제로 일부 공공기관과 대기업 계열사를 대상으로 납품이 진행 중입니다. 이 부분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과 수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 이번 급등의 핵심 배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흐름은 통신 장비 부문입니다. 스맥은 이미 과거부터 중소규모의 5G, LTE 기반 통신망 장비를 납품하고 있었으며 최근엔 국방 및 재난안전망과 관련된 공공시장에서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상반기엔 주요 지자체 대상의 자체 통신 시스템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로 인해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AI와 관련된 테마성 모멘텀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최근 중소형 AI 수혜주로 거론되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수급 집중을 받는 가운데 스맥은 실체 있는 AI 공장 자동화라는 타이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챗봇 개발이나 소프트웨어 기술이 아니라 실제 기계 장비와 제어 솔루션을 연결하는 하드웨어 기반의 AI 구현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는 셈이죠. 이것이 최근 수급이 몰린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한 정치 테마와의 연계성도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스맥은 특정 정치인 테마주로 엮여온 이력이 있으며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다시 한번 관련 언급이 확대되며 단기 수급이 폭발적으로 몰린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한 펀더멘털 근거보다는 투기적 수요와 단기 모멘텀으로 볼 수 있으나 주가의 급격한 상승 흐름을 만들어낸 배경 중 하나로는 분명히 작용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실적 측면을 보면 스맥은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수익 구조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 연간 실적은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기대에 못 미쳤지만 2025년 상반기부터는 AI 및 스마트 팩토리 수주 확대 영향이 실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분기엔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2분기 이후엔 통신장비 납품이 실적 상승의 견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익률 개선입니다. 과거엔 기계장비 제조 특성상 원가 부담이 높았고 고정비 비중이 커서 이익이 불안정했지만 최근엔 소프트웨어 기반 유지보수 계약이 늘어나면서 수익 구조가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AI 솔루션이나 통신 시스템은 초기 설치 이후에도 지속적인 유지 보수와 라이선스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이 기대되는 사업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술력 측면에서도 스맥은 단순 OEM 제조를 넘어서 자체 시스템 설계와 통신 프로토콜 개발까지 가능한 역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나 자동화 공정에 들어가는 주요 하드웨어 설비를 비롯해 이를 통합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모듈까지 직접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은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도 매우 큽니다.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 대상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스마트 공장 보급 예산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스맥은 이미 정부 인증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에 다수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적 수혜를 직간접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최근 ESG 기조와 관련해서도 스맥의 대응이 눈에 띕니다. 친환경 설비, 에너지 절감형 장비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실제로 탄소 배출 저감형 자동화 공정 패키지를 개발해 조달청 입찰에 참여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ESG 이슈에
민감한 기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것이죠. 중장기 관점에서 봤을 때 스맥은 단기 테마에만 의존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이미 통신, 제어, 기계의 융합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 기반 위에 AI와 스마트 팩토리를 결합해 나가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소형 종목 중에서도 차별화된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리스크도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적 변동성입니다. 수주 기반 사업 특성상 계약 타이밍에 따라 분기별 실적 편차가 크며 공공부문 수주가 지연될 경우 실적 쇼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책 의존도입니다. 스마트 공장 관련 매출이 정부 예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책 변화가 수익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단기 테마성 수급이 빠져나갈 경우 주가 조정폭이 클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스맥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기술력과 시장 대응력은 단순한 단기 반등 그 이상입니다. AI, 통신, 자동화, ESG라는 4개의 키워드가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 속에서 스맥은 중장기 재평가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스맥은 단기 급등 이후 과열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주와 실적이 뒷받침되는 실체 있는 테마주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 수급만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 명확한 산업 트렌드와 기술적 기반을 갖춘 기업이라는 점에서 중장기적 시선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라 판단됩니다. 시세 흐름 체크, 이슈 분석, 전망까지 다 보셨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 이미지를 한번 봐주세요. 그냥 광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미지 안에는 우리가 그토록 고민하던 실전 투자에 대한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다들 종목 많다고 하시죠? 뉴스도 쏟아지고 유튜브도 넘쳐나고 커뮤니티에서도 뭐가 좋다고 하루에도 수십 개씩 올라옵니다. 근데 정작 내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떨어져요. 뭔지 너무 잘 아시죠? 왜 그런 걸까요? 정보는 많은데 진짜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계좌를 바꿔줄 수 있는 정보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이 한 장의 이미지 절대 가볍게 보지 마세요. 이건 단순한 문자 광고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출발점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2701-6611 여기에 종목이라고 문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딱 두 글자예요. 그게 여러분이 다음 시장을 준비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무료라는 말 사실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너무 흔하잖아요. 무료라고 해놓고 결국 유료 전환하거나 텔레그램 들어가자마자 투자금 강요하거나 그런 경우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다릅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은 이미 제 채널 구독하고 이 정보를 얻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께 최소한의 실전 정보는 무조건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진짜 구독자라면 100%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사람만 연락 주세요. 불필요하게 과한 홍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이 이미지에 보면은 어떤 분들이 연락을 주셔야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너무 많지만 뭘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 이거 진짜 핵심이에요. 종목이 없어서가 아니라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게 요즘 시장의 현실입니다. 상승한다고 해서 따라 들어갔더니 고점 좋은 뉴스 떴다고 들어갔더니 이미 끝난 자리. 결국은 정보의 타이밍과 선별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께 필요한 건 뭐냐? 이미 시장에서 필터링된 종목, 다시 말해 거래량, 수급 차트, 뉴스, 그리고 수급 주체까지 전부 고려해서 정리된 리스트. 그런 걸 매일 아침 받을 수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두 번째, 지금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분. 맞습니다. 우리도 공부합니다. 뉴스도 보고 리포트도 보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정보가 내 투자 타이밍과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사야 되는지, 기다려야 되는지, 손절해야 되는지 이걸 알려주는 정보가 필요한 거죠. 그걸 매일 아침 간단하게 요약해서 받아볼 수 있다면 하루 종일 흔들리지 않고 계좌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침마다 요약만 받고 싶은 분. 이건 특히 바쁘신 분들께 추천드려요. 출근 준비하면서 장전 전략 보고 통화하면서 시장 방향감 잡고 점심시간에 대응하고 싶을 때 필요한 건 뭐냐? 불필요한 말 없이 핵심만 정리된 자료입니다. 상승 종목이 왜 올랐는지,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 오늘 주도주는 뭔지 그냥 빠르게 보고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요약. 이게
투자에서 진짜 실용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전문가의 시선이 궁금했던 분들. 이건 단순히 종목을 찍어주는 걸 넘어서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번 주 흐름이 왜 이렇게 가는지, 연기금이 왜 빠졌는지, 외국인은 왜 이 구간에서 물량을 담는지, 이런 분석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절대 알 수 없는 시야예요. 근데 이걸 매일 아침 받아볼 수 있다면요? 그러면 판단이 달라지고 타점이 달라지고 결국 수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영상 지금 보시는 핸드폰으로 문자만 보내세요. 번호는 010-2701-6611, 내용은 종목이라고만 적어주세요. 그럼 확인 후에 오늘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추천 종목 하나 보내드립니다. 참고로 문자 보내셨다고 해서 텔레마케팅처럼 전화가 오거나 강제 가입이 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냥 필요한 정보만 받고 직접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선택의 문제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기회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아래에 보면 제3자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시는 분들만 문자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이건 형식적인 문구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방침의 표현입니다. 문의하셨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정보가 유출되거나 다른 마케팅에 활용되는 일은 절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심하고 연락 주셔도 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주식은 결국 타이밍이고 방향이고 정보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가 여러분 계좌의 미래를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문자 한 통으로 다음 시장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최소한 이 영상에서는 확실한 길을 하나 열어드리고 싶었습니다. 한 번쯤은 움직여볼 가치가 있는 타이밍, 바로 지금입니다. 종목이라고만 문자로 보내보세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먼저 갑니다.